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더 잘 될 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이 한 달에 한 일주일에 10,000원씩 생활하기 이런 것까지 하시던 분이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 이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우리가 확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것을 이제 영성의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 내담자들한테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고 정말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영성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것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WHO에서도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의 건강을 얘기를 했거든요. 홀리스틱에 대해서. 네. 근데 아까 그렇게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뭔가 잘 될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한마디로 이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랬어요. 책이나 물론 좋은 책을 읽어서도 하지만 근데 저도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는데 이 영성이 다 결여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회사 대표든 뭐 전문직을 하든 돈이 많든 상관없이 항상 이 불안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지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김윤호 코치님은 그동안 명상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을 명상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체험을 하셨고 네. 근데 이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편안하게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네. 근데 그것을 방법이 그럼 명상을 하세요 라고 네, 얘기를 네, 하면 일반인들은 더 미궁속에 빠지거든요. 아, 네. 또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영성의 느낌 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나를 보호해준 느낌이 들기 위해서 네. 좀 권해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래서 감사일기를 어떻게든 다 아, 권해드리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깊은 명상을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떤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단체나 예를 들어 네, 네. 또 스승을 만나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어쩌면 이게 네.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원칙 중에 가장 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네.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네.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는 대로 창조된다는 거거든요. 네. 믿는 대로 창조돼요.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예를 든다면 네. 명상은 너무 어려워. 네. 마음 공부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명상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현실이 되죠, 그 사람이. 네. 왜냐하면 믿음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네. 명상은 어려워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명상은 진짜 어려운 게 돼요. 네. 근데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 쉽다면 쉽고 네. 어렵다면 어렵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명상이 쉽다고 생각하면 네. 그 사람한테 또 되게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봐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네. 왜? 방법이 아니라 네. 그 믿음을 먼저 바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쉽다.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저만의 숙제? 그러면은 저는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나는 쉽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머리한테 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꾸 네.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자각, 영성의 회복 네. 이걸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단은 네. 믿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믿음을 바꿔야 될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난 안 됐고 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 어. 이런 단계라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바꾸는 거. 아, 이건 쉽다. 네, 이건 쉽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부자야. 그러면은 부자는 쉬워. 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내 안에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 중에
어떤 믿음이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억, 그렇죠. 어떤 정보들이 이 믿음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지를 네. 보고 네.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더 네, 따로 더 깊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예를 들면 네. 명상이 어렵다, 네. 마음 공부가 어렵다, 네. 이것을 네. 쉽다로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떤 믿음을 바꿔서 저절로 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네. 내 인생에 꽁돈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이 생각해. 꽁돈 하면은 좀 이제 사기꾼 같고 뭔가 좀 날로 먹는 것 같고 그런 아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우리 이제 그 가정사가 되게 네. 어려웠어요. 네. 가난하고 막 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난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그리고 풍요롭게 살았던 적이 없죠. 아.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풍요로운 삶에 네. 대해서 상상이 잘 안 됐고 네. 그리고 가난한 그 현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또 한 익숙해지는 가지가 거. 그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네. 내 인생에 꽁돈은 없어.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우리 언니는 안 들을 테니까 얘기하시면 안 이게 되실 것 같은데. 언니가 네. 저한테 되게 같이 되게 언니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네. 근데 언니가 저한테 좀 인색하게 굴었어요. 근데 언니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좀- 친척들이 네. 인색하게 구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때 머릿속에서 이런 아.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네. 있는 사람이 더하구나.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네. 거부감. 네, 근데 네.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자 이러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무의식에 네. 이제 그 가난을 합리화하는 이제 사람은 좀 생각들이- 나쁘다 약간 이런 네네네 생각들이 욕망 있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네. 그 무의식에 그런 정보들이 모였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네. 인색하게 굴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한테 돈이 들어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꽁돈은 없구나. 네. 이 두 가지가 네. 가난함과 내 인생에 꽁돈은 없구나. 이런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믿음이 자리 잡힌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차분히 들여다봤더니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네. 월급을 받는데 되게 풍요롭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평소에 계속 얘기하냐면 나는 나 쓸 만큼은 늘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다른 거잖아요. 네. 저 사람은 자기가 쓸 돈은 항상 쓸 만큼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살고 나는 항상 쪼들리고 나는 살고. 항상 꽁돈 네. 내 인생에 꽁돈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때까지 한 40이 넘을 때 그걸 깨달은 게 한 45살쯤 됐거든요. 네. 마음 공부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 그때 차분히 마음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이런 믿음 때문에 나한테 꽁돈이 안 들어왔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화나죠. 그렇죠. 자각하는 순간. 뭐지 이거?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네. 하는 순간 그거를 확 던져버렸어요. 제가 네. 진짜 내 안에서 이렇게 확 꺼내서 밖에다가 팽개쳐 버렸어요. 그 순간 변화가 생겼어요. 네. 뭔가가 시원하게 뿌리채 뽑혀나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의식의 그런 엄청난 큰 자각이 일어나네요. 네. 그게 확 뽑힌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주문을 바뀌었냐면 돈은 어디에나 있어. 네. 돈은 에너지래요. 돈이나 사랑이나 뭐 행복이나 네.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흐르게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흐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잘 흐르게 하자 이렇게 네. 생각하고 돈은 어디에나 있어. 근데 심지어 이 트랜스핑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이미 네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 이미 내 주머니에 있다는데 돈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차분히 돈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때 돈이 찾아졌어요. 어디서 있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청약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좌를 보고 있는데 뭐 내 전체 계좌 조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길 눌렀더니 거기에 청약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약간 잘 안 보시나? 아니 근데 아마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네. 분들도 아마 이- 그런 돈이 왜 어디 그 가방에도 아, 막 그런 돈이 있잖아요. 네. 저도 가방에 그 70만 원 이렇게 막 돈 봉투가 나오고 막 이런 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그런 돈은 귀신같이 딱 정확히 아. 어디 숨겨놓거나 이제 저축을 아, 하는데 네, 네. 약간 허술하신 약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되게 또 저기 했던 게 태아보험이 5년 전에 그러니까 아. 한별이가 지금 5살이니까 네. 태아보험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세대 왜 그렇게 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태아보험이 네. 그 찾아갈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돈도 26만 원 정도 네. 찾았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전화가 오네요. 되게- 어디서 돈 주겠다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네. 아 너무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 사람한테는 돈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냥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네.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어. 계좌번호를 보내라 네.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음. 그리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한약을 지었는데 네. 30만 원치를 지었거든요. 어. 2재를 먹으려고. 네. 근데 이제 한 재를 지어서 먹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 다 먹으면 지으러 가야 되는데 음. 한 재를 먹고 아기가 이걸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근데 환불받을 돈이 생각이 나는 15만 원 환불 받고 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목돈이 되겠어요. 네. 이거 여기저기서. 그걸 그리- 만약에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뛴다 그러면 하루 네. 종일 한 달을 뭐 몇 그렇죠. 달 일해야 하는 돈들이 그렇죠. 그냥 이 신념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게 아까 믿는 대로 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얘 신념을 바꿔야지 인생이 바뀐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떤 그 대전제고요. 저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네.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고생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네. 고생해서 얻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개고생을 해서 네. 지금의 자리에 이뤘는지. 네. 그럼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요. 네. 반대로 굉장히 쉽게 뭔가를 이룬 사람들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질투심을 느껴요. 네. 뭔가를 쉽게 이룬 사람들. 네. 쟤는 원래 금수저야. 쟤는 원래 음, 운이 좋아. 잘난 척 하는 거야? 네. 근데 저는 이 패러다임이 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고생을 해서 막 피눈물을 나면서 해서 그거는 가치 있고 본받을 만한 일이고 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쉽게 무언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일 네.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쓰면 저거는 되게 불로소득이야. 음. 아니면 저거는 굉장히 얌체짓이야.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인생을 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 네. 개고생을 하면서.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개고생을 해서 얻는 그 획득물이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네. 그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네. 네, 그 저도 예전에 막 그 뮤지컬 배우 한다고 해서 막 최저시급 알바 100원이라도 더 주는데 가려고 네네. 눈은 붉게 하고 그 알바 땡땡 막 이런 거 천국을 찾아보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큰 자각이 왔었어요. 야, 내가 고생을 하는 것에 중독돼 있구나, 진짜. 그쵸. 네, 내가 정말 편하게 일하면서도 편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많은 풍족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가치를 한마디로 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자기 사랑이 부족하고 나는 편하게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확언을 하고 그런 순간 저도 뭐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청.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우리 김효 코치님도 얘기하고 신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인생의 대지진 그 지각 변동을 이루는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또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 그럼 바꿔야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네. 저항감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네. 이제 다른 말로 심리적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연봉 10억이 될 수 있어. 라고 신념을 바꾸면 된다며. 네, 네. 그래서 하면은 그 순간 이제 올라오죠. 네가 되게 뭘 돼.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면서 예를 들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리적 역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쓰냐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신념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뒷배경이 있죠. 그렇죠. 어떤 그 네네. 무의식적인 네. 부모님과의 관계라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신념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그 저항감은 내가 부자가 되긴 뭘 돼. 그래서 문장 채우기를 시켜요. 예를 들어 네. 나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하고 뒤에 10개를 채우게 하거든요. 네. 그럼 막 얘기가 나와요. 10개를 네. 쭉 쓰면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이 나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아빠도 가난했으니까. 네. 두 번째, 나는 학벌이 짧으니까. 세 번째, 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깊은 데 들어가면 돈을 버는 일은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겠죠. 내가 돈을 엄청 한 달에 500을 벌었는데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알바를 3개씩 뛰었다. 네. 몸이 안 가지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돈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과 저항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돈은 이꼴 나를 망치는 거. 그렇죠. 고생. 예, 고생, 개고생이다. 그러면서 돈 버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종이에 쓰는 거,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역전이 어떤 맞아요. 것들이 있는지 맞아요. 해서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10년을 바꾸세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그것을 우리 김민호 코치님도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코칭을 하실 때 네, 네, 네. 어떤 이 사람한테 무의식의 심리적 역전이 있는지 네. 그것을 찾아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반대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 방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소박하진 않죠. 집값 14. 요즘에 30평대 남양 아파트로 올해 이사를 갈 거야. 근데 반대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30평대 남양 좋은 집에서 못 가. 네, 왜냐하면 뭐 나오겠죠. 네, 네. 첫 번째 우리는 돈이 없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저기 빚이 많아. 쫙쫙쫙쫙 쓰고 그 중에 확 와닿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들고.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 작업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무의식의 탐색 작업이기 때문에 뭐 혼자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뭐 전문 코치를 찾아가서 하면 훨씬 더 쉽겠죠, 이게. 네, 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장 완성 검사를 네, 네.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심리적 네, 아주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 간단하고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칭을 할 때 음. 주로 그분의 그 무의식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꺼내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네. 하거든요. 왜냐면 네. 스스로는 잘 모르죠. 네, 알 수가 네, 네. 없죠. 본다고 해도 네. 그게 원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음. 이렇게 매치를 못 시키시기 때문에 네. 이제 원리를 얘기하고 네. 그것을 이렇게 꺼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코칭하는 네. 시간이 무의식에 어떤 정보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원리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관찰하기 들여다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분히 들여다보고 차분히 관찰하는 일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엄청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유가 네. 필요한 거죠. 네. 여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혼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음 공부 책을 읽으면서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차분히 들여다보기를 많이 했어요. 네. 글쓰기 많이 하고 또 읽어보고 그다음 저는 되게 네. 그 현실에서 적용해 보려고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히 직장을 그만둔 것도 일종의 네. 실험이었었나요?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10,000원의 행복을 하던 제가 돈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풍요롭게 썼어요. 왜냐면 그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가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네. 지금 기분이 풍요로워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네, 스스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풍요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샀거든요. 사고 네.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평소보다 음. 되게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일도 그만두고 어. 근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네. 없었어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네, 그렇게 1년을 어. 살았을 때 네. 신랑도 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음. 이제 안심을 좀 하고 네. 저도 이제 좀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자는 고생하고 꼭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네. 믿음이 어. 체험을 저는 통해서 아주 예, 더 소소한 커지셨고. 체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생기게 되었고 어. 실제로 저는 실질적으로 음. 움직여서 돈을 네. 막 이렇게 버는 것보다 네,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눈 감고. 차분히 돈이 네. 어디에 있지? 네. 이렇게 생각을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어. 돈이 더 쉽게 들어오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이거는 좀 더 제가 좀 더 연습하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더 명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 네.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진짜 이상하게 어느 때는 제가 650만 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네. 어.